자, 수업하겠습니다. 세포와 물질 대사 첫 시간이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야. 그래서 첫 번째 생명체 또는 생물체의 구성 물질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오늘은. 그러니까 생물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물론 구성 요소 잠깐 보러 가면 구성 물질로 보면 모든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지? 물이야. 모든 생물체는 다 뭘로 돼 있어? 그래, 물로 돼 있는 거야. 물이 가장 많은 거지. 두 번째 뭐가 돼 있지?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됐니? 보통 됐어? 물, 단백질 얘는 핵산으로 돼 있는데 얘는 뭐가 때문에? 세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니? 보통 생물체는 물, 단백질 뭘로 돼 있어야 돼? 지방으로 돼 있는 거야. 지방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뭘로 돼 있는 거야? 지방. 그래, 지방 덩어리야. 그러니까 물단지야, 물단지. 알겠니? 사람은 뭐라고? 물단지란다. 사람 뭐라고? 물단지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우리 소일이 처음 왔으니까. 생물 다른 학원에서 배워봤지? 됐지? 다음 배워봤지? 됐니? 사람의 70%는 물인데 그 물 어디 있어? 세포. 피라 그러면 안 돼. 알겠니, 소율아? 피의 양은 얼마? 안 되지? 됐어? 그래서 세포의 대부분이 전부 다 뭐야? 물이야. 그래서 세포의 핵을 빼고는 전부 다 물이란다. 알겠니? 그래서 생물체를 가장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물인데 물은 어디 있다 그래야 돼? 세포에 있다 그래야 돼. 세포.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세포 내에 물이 가득 차 있던 거야. 뭐 그런 얘기인 거고. 됐니? 그래서 사람은 뭘로 돼 있다고? 물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은 자, 생물체의 구성 물질인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부터 합니다. 탄수화물. 됐니? 탄수화물인데 자 봐. 탄수화물이 뭐야? 그것부터 얘기하자. 탄수화물이 뭐야? 탄수화물이. 우리 탄수화물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탄수화물이 뭐지? 포도당. 포도당. 그래, 포도당을 탄수화물이라 그래. 또 뭐 있어? 탄수화물. 밥. 이거 탄수화물. 뭐? 탄. 탄소. 수화물. H2O. 뭐? 수화물. 술. H2O. 그래, 이게 탄수화물이야. 그래서 탄소와 물을 구성하는 성분. 탄, 수, 화, 함, 물. 그래서 탄, 수, 화, 물. 됐니? 그래서 탄수화물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 있어? C, 하나, H, 2, O 하나의 형태를 갖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는 탄소수가 몇 개짜리가 있는 거야? 6개짜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에 탄소의 수가 6개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육탄당 그러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의 육탄당이 누구야? 그 유명한 포도당인 거지.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는 무진장 많은 거야. 근데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이 뭐 있는 거야? C가 6개니까 물도 6개 돼야 돼. 그래서 H 12, O 6.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육탄당 그러는 거야. 그 육탄당이 뭐가 있어? 포도당이 있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생물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는 뭐가 있을까? C가 5개짜리도 있어. 그러니까 C가 5개짜리의 탄수화물. 우리는 탄소가 5개짜리니까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오탄당이라 부르는 거야. 얘를 오탄당. 그럼 얘가 오탄당이니까 H가 몇 개가 돼야 돼? 10개. 그랬더니 O가 뭐가 있어야 돼? 5개. 니네 이거 본 적이 있어. 됐니? 이거 본 적이 있어. 언제 본 적이 있냐면 핵산 이따 내가 갈 건데 핵산의 단위체가 뭐지? 핵산이? 뉴클레오타이드. 뉴클레오타이드에 뭐 있어야 돼? 인하나. 그렇지. 당 하나. 요 당을 그릴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이렇게 오각형으로 그렸단다.
그래서 이 5탄당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5탄당의 이름을 혹시 이 당의 이름 알아? 라이보스라고 했어. 됐니? 그래서 5탄당의 이름이 라이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에는 6탄당과 5탄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6탄당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거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야. 5탄당은 주로 어디에 쓰는 거야? 그렇지, 우리 핵산을 구성하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요 당, 그 다음에 이따 하자 요 염기는 여기에 염기 있죠? 그래서 이걸 부를 때 뭐라 그래? 핵산, 즉 핵산을 구성하는 당을 우리는 뭐라 그래? 5탄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의 종류는 무한히 많은 거야. 알겠니? 3탄당도 있고 4탄당도 있고 5탄당, 6탄당, 10탄당, 15탄당, 30탄당도 있단 말이야. 근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당에는 6탄당과 5탄당이 있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그러면 C하고 H하고 O로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이렇게 돼.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는데 전부 다 이거에 대한 건 뭐야? 6탄당에 대한 이야기야. 6탄당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럼 이 6탄당의 종류도 됐니? 생긴 모양에 따라서 또는 구조에 따라서인데 이건 화학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제 화학 시간에 따로 배우겠는데 이거 뭐야? 포도당이 있고 똑같은 6탄당이지만 구조에 따라서 뭐라고 돼? 과당도 있어. 됐니? 또 뭐도 있어? 갈락토스도 있는 거야. 즉 화학식은 똑같지만 얘네들의 구조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화학 시간이 아니어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O야. 그리고 여기 H 하나 있고 여기 OH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의 구조가 조금 달라.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건 포도당이라 그러고 어떤 건 과당이라 그러고 어떤 건 뭐라 그래? 갈락토스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6탄당인데 구조가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단자가 뭐야? 홀로 단자야. 그래서 6탄당, 하나의 6탄당으로 되어 있는 애들 이런 걸 뭐라 그래? 단당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단당류에는 뭐 있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는 게 있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 탄수화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뭘로 돼 있어? 주에너지원이야. 주에너지원이야. 주요 모든 생물체의 주요 에너지원인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주 에너지원으로 뭘 사용하는 거야? 탄수화물을 사용하는 거야.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주 에너지로 사용하니까 무슨 뜻이야?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거야. 하지만 체내에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먹지만 체내에는 별로 없지. 아까 우리 뭘로 돼 있다 그래서 몸은 물단지로 돼 있다 그랬잖아.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 왜 없겠어? 에너지로 다 쓰니까 없는 거지. 내가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고 받아서 쓰니까 없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탄수화물.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 단당류. 자, 이당류는 뭐야? 이당류는 그렇지. 말 그대로 이당. 탄수화물이 두 개가 붙어서 된 거. 탄수화물이 두 개가 붙어서 된 거 이당류라 그러는데 요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시험에 잘 내. 이런 건 안 냈으면 좋겠는데 별 의미 없어.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단순히 암기한 것도 내야 되기 때문에 가끔 낸다. 그래서 포도당과 포도당 한 당, 당 두 개가 붙어서 됐다 그래서 뭐라 그래? 이당. 그 이당의 대표적인 게 뭐야? 포도당과 포도당이 붙어서 된 걸 뭐라 그래? 엿당이라 그러는 거야. 왜 이름이 엿당이냐면 엿에 많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 엿 먹어 뭐 이런 얘기 하지? 됐니? 아, 포도당 두 덩어리 먹으라는 소리구나 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엿 먹은 욕이 아니야, 알겠니? 엿이나 드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 나 포도당 두 분자 먹으라고? 고마워 그럼 되는 거야. 눈빛이 왜 그러냐? 욕이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엿당입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 설탕 우리 제일 많이 쓰지? 설탕. 우리 생활 속에 설탕 많이 쓰지? 백설탕, 흑설탕. 걔도 몇 당이야? 2당류야. 포도당 하나, 과당 하나. 자, 이 과당은 왜 이름이 과당이냐면 과당. 왜 이름이 과당이야? 과일에 많이 붙어 있어서 과당이야. 과일에 많아. 그래서 너는 과일 먹으면 달지?
거기는 포도당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많이 들어있어 그래? 과당이 많이 들어있어. 너네 과일 그래서 많이 먹으면 살찐다? 알겠니? 저는 밥은 잘 안 먹는데 과일 막 킬러예요. 그래서 막 망고 있지, 망고. 겁나 달아. 알겠어? 밥 안 먹고 하루에 3개씩 망고 먹어봐. 바로 살찐다, 알겠니? 과당. 또 어디에 있어? 과일 중에 단 거 뭐 있어? 선생님 먹은 것 중에 망고가 제일 달던데. 수박. 뭐 수박도 달아. 알겠니? 수박이 근데 물이 더 많은 것 같아. 알겠니? 그 과일에 있는 당을 우리가 과당이라 그래.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 과당 한 분자가 붙어 있는 걸 뭐라 그래? 설탕이라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없을 때 뭐 퍼먹으면 돼? 설탕 퍼먹으면 된다. 밥 먹는 것보다 설탕 먹는 게 어때? 훨씬 더 빠르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너희들은 뭐 지칠 일이 없겠지만 가끔 일하는 사람들이거나 내가 급하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바로 설탕 한 숟갈 먹으면 바로 에너지 쓸 수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뭐 있어? 이 당류에 젖당 있어. 젖당. 됐니? 뭐 있어? 포도당 하나. 됐니? 갈락토스 한 분자. 두 분자가 만나서 이걸 젖당이라 그래. 그래서 뭐야? 동물의 젖에 많이 있는 당을 젖당이라 그래. 어디에 많이 있다는 거야? 저 젖당은 우유. 우유는 대부분 동물의 젖이겠지. 그러니까 우유에는 주로 젖당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우유를 마시면 얘가 분해돼서 포도당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걸 이당류라고 하는 거야. 이당류. 이거 시험에 자꾸 낸다. 학교 선생님들 자꾸 낸단 말이야. 그래서 엿당은 두 분자야. 포도당, 포도당. 됐니? 그 다음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이렇게 되는 거란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좀 해야 돼. 다당류는 뭐야? 다당류는. 많이 많은 그래, 포도당 겁나 많은 거야. 포도당 겁나 많은 거야. 포도당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마늘 다자를 써서 뭐가 돼야 돼? 포도당을 겁나 많은 거지. 그래서 이 다당류가 이런 건 됐고, 됐니? 저장되는 게 녹말,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가 대표적인 뭐 있어? 다당류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다가 이 정도는 알자. 포도당 어떻게 만들어?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져.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 쓸까? 써보지 뭐. CO2하고 H2지. 잘 봐. 됐니? 그럼 광합성에서 식물이 뭐 만들어내? 에너지. 포도당을 만들지. C 6개. 잘 봐. H 12개. O 6개가 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할 거 봐?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 포도당을 만드는 거야. 근데 식물은 저 포도당을 만들어서 어떻게 저장하는 거야? 됐니? 그걸 어떻게 저장하는 거지? 그래, 얘를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얘를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녹말로. 됐니? 이걸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봐. 그래서 녹말은 포도당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 그래? 한 분자를 단위체라고 하는 거야. 단위체. 단위체라고 하는 거야. 단위체. 그러니까 녹말은 됐니? 거꾸로 했는데. 다시 하자. 포도당이 단위체야. 그러면 포도당이 뭉쳐서 되는 거. 뭉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지? 중합체라 그래. 중합체라고 하는 거야. 중합. 이 단원에서는 이 단어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이 중합되면 뭐 되는 거야? 녹말 되는 거야. 잘 봐. 녹말의 단위체를 뭐라는 거야?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누가 고분자고 누가 저분자야? 얘가 엄청난 고분자 덩어리고 얘가 저분자 덩어리라고 하는 거야. 알겠네? 그래서 식물은 식물은 포도당을 합성해서 녹말로 저장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물을 먹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곡물은 뭐 있어? 쌀. 그러니까 쌀은 뭐야? 녹말 덩어리인 거지. 식물이 광합성해서 만든 거. 녹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죠? 자, 간다. 그러면 이 녹말을 식물이 저장을 하면 잘 봐야 돼. 동물 얘기 잠깐 할 거야. 동물은 이 녹말을 뭐 해? 먹어요. 소화시키는 거야. 이제 먹어서 소화라 그래. 소화. 됐니? 그럼 녹말이 소화되면 뭐 만들어져야 돼? 다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C 6개, H 12개, O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밥 먹으면 소화돼서 뭐 만들어져?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니?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녹말을 먹어서 뭘 만들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을 살아가는 데 쓰고 남는 걸 다시 뭐 할 거야? 그래, 저장할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중합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중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포도당의 중합체 그러는 거야. 포도당의 중합체. 근데 이 포도당의 중합체를 동물은 어디다 저장하지? 간과 우리 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글라이코젠 동물의 간과 근육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물은 포도당의 중합체를 어디다가 저장해? 간과 근육에다 뭘로 저장한다 그래야 돼? 그렇지, 글라이코젠을 저장. 글라이코젠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나오지. 글라이코젠이 뭐야? 글라이코젠이 뭐야? 포도당의 중합체. 녹말은 뭐야? 포도당의 중합체. 차이점은 뭐야? 그래, 식물과 동물인 거지. 그래서 식물이 포도당을 중합하면 녹말되는 거고 동물이 포도당을 저장하면 뭐가 돼야 돼? 글라이코젠이 되는 거고 저 뒤에 가서 하거나 우리 옛날에 했었단다. 얘는 동물의 간이나 어디 있어야 돼? 근육의 소량 저장돼 있지. 주로 간에 저장되는 거야. 간에 저장되는 거야. 주로 간에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조선시대 정도 가면 뭐 했던 거야? 동물을 잡으면 간을 먹었던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 뭘 먹는 걸 훨씬 더 간을 먹는 거야. 알겠니? 물론 야생에 가면 니네 야생 그 무슨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가 됐니? 어떤 그 사냥을 하지. 사냥을 하면 제일 빨리 먹는 건 뭐야? 간을 먼저 먹어. 힘센 사자일수록 간을 먹고 힘이 약한 애들일수록 어때? 다른 근육이나 다른 걸 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간은 야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 거야. 왜? 조금만 먹어도 빠른 속도로 뭘 얻어낼 수 있어?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 식물만 그래, 식물만. 식물은 됐니? 이 포도당을 됐니? 저장할 때는 뭘로 저장하고? 녹말로 저장하겠지. 그 다음에 식물은 이 포도당을 중합시켜서 중합에서 중합하자. 중합해서 뭘 만들기도 해. 그래, 세포. 여기 단어 조심해야 돼. 세포, 막, 벽. 세포벽. 알겠니? 세포벽을 구성한단 말이야. 그 세포벽이 바로 뭐가 돼야 돼? 셀룰로스야. 그래서 식물만 그래. 동물은 세포벽이 없어. 그래서 식물은 이 포도당을 뭐 시켜서 중합시켜서 뭐 만들어? 세포벽을 만드는 거야. 세포벽을 만드는 거야.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거야. 세포벽. 세포벽이야. 여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갈 수 있지. 바로 뭐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차이야. 알겠니? 우리 육식동물 사람이야, 사람. 사람 기준하자. 사람은 녹말을 분해하는 뭐는 있어? 효소가 있는 거야. 사람은 녹말 분해 효소가 있는 거지. 그럼 사람은 녹말을 분해해서 뭘로 만들 수 있어? 포도당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근데 아쉽게도 사람은 뭐가 없는 거야? 그렇지. 이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없는 거야. 이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없어. 알겠니? 그럼 저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는 애들도 있겠지? 그럼 걔네들이 누구야? 초식동물이야. 대표적으로 뭐 있어? 토끼, 소, 말 이런 애들은 아무 풀이나 뜯어 먹어도 되는 거야. 왜? 어떤 풀을 뜯어 먹어도 그 풀에 뭐가 있겠어? 세포벽에 뭐 있어? 셀룰로스가 있겠지? 그럼 얘를 분해하면 다시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인간도 알겠니? 뭐가 있다면 효소. 무슨 효소? 셀룰로스.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다면 굳이 농사를 질 필요가 없어요. 없는 거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뭐야? 그래, 농말 만들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셀룰로스 분해 효소가 있다면 뭐 굳이 힘들게 농사를 줘. 그치? 아무 단에 가서 풀들 많이 있겠지? 그냥 풀 베가지고 참기름 좀 뿌리고 심심하면 고춧가루도 좀 뿌려서 대충 비벼가지고 먹으면 네. 그치?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전문용어로? 샐러드 자식들아, 샐러드. 알겠니? 아이 형편 어려운 새끼들 샐러드를 모르네. 그러니까 우리는 샐러드만 가지고도 뭐해? 에너지를 얻어 쓸 수도 있을 뻔했지. 근데 어때야 돼? 안 되지? 야, 니네 샐러드 먹고는 살 안 쪄, 알겠니? 샐러드 먹고 살 안 쪄? 야, 나는 샐러드만 먹어도 살쪄. 뻥이야. 알겠습니까? 샐러드에다가 설탕 막 뿌려가지고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알겠니? 샐러드에다가 그 막 메이플 시럽 막 겁나 뿌려가지고 막 꿀 잔뜩 넣어가지고 그래 먹으니까 살찌는 거야. 그래서 샐러드 먹고 무슨 살이 쪄?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갑니다. 자, 이 칠판에 포도당의 중합체 3개 있어. 그걸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다당류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럼 다당류가 뭐야? 첫 번째 녹말. 그 다음에 뭐 있어? 글라이코젠. 그 다음 뭐 있어? 셀룰로스. 녹말 어디 있어? 식물의 저장, 식물의 열매에 있는 거야. 알겠어? 어디 있어? 간 또는 동물의 근육에 있어. 어디 있어? 식물의 세포벽에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녹말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모든 식물의 모든 인간의 주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저 녹말을 무슨 형태로? 쌀의 형태로 먹는 거고. 됐니? 유럽에서는 저 녹말을 얘들 형편이 좀 어려워서 알겠니? 유럽을 안 가봐가지고 유럽 애들 뭐 먹어? 내 이름 종규인가? 면? 아 규종이야? 규종이야? 규종인데 왜 종규가 됐어? 규종아, 유럽 애들은 뭐 먹어? 형편이 좀 어렵네. 팍 맞을래? 소율아 뭐 먹어 유럽 애들? 근데 형편이 어려서 뭐 유럽을 가봤어야 꽉! 유럽 애들 뭐 먹어? 옥수수? 감자? 네, 감자 먹어. 감자. 알겠니? 그 유럽의 주성분은 뭐야? 주식인 감자야. 알겠니? 유럽을 가봐. 그래서 영국 애들은 뭐야? 빵. 주식이 감자야. 감자 빵이 아니라. 알겠니? 감자야. 그러니까 유럽 쪽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어.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반찬이 발달되지 않은 거지. 감자찜, 감자 스테이크, 감자 가루, 감자 막 알겠니? 됐어? 그러다 요 근래 들어가서 밀가루가 많이 벌식돼 갖고 이제 빵을 먹기 시작한 건데 됐어? 그래도 주식은 감자야, 감자. 됐니? 그리고 유럽 지나 저 아프리카 쪽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인 거고. 알겠니? 우리 동양 속에서 보면 어때? 옥수수는 이제 뭐 동물이나 먹는 거고 간식으로 먹는 건데 아프리카 쪽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는 맛이 음식이 없지. 알겠어요? 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거지. 뭐 그런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그랬더니 시험에 뭐야? 유럽의 주식은 뭔가요? 뭐 이러면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주식이 상식적으로 육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의 주식은 뭐가 돼야 돼? 인간의 주식은 전부 다 뭐야? 그렇지. 녹말가루가 돼야 되는 거지. 녹말의 종류가 감자, 그다음 뭐 있어? 쌀, 그다음에 옥수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주식이 돼야 되는 거지. 됐어요? 우리는 스테이크만 먹고 못 살아. 알겠니? 그래서 맨날 스테이크만 먹었더니 몸매가 막 그지? 아우 스테이크 먹는 남자야. 됐어요?
참, 어이가 없네. 됐니? 오늘 간열이가 없으니까. 아휴, 됐죠? 아, 아. 아. 자,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라고 지금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원은 뭐다고? 탄수화물이고 우리는 뭘 먹는다고? 다당류를 먹는 거야. 그래서 녹말 아까 방금 얘기했고 글라이코젠 얘기해 줬고 셀룰로스 얘기해 줬습니다. 생긴 모양은 어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육각형으로 보이는 거야? 육탄당이 모여서 끝도 없이 모여서 됐다 그래서 다당류 이렇게 되겠죠. 됐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책 구조 상태가 1단원에서는 아주 가볍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에 아주 가볍게 1번 문제로 다음 중 탄수화물인 것은 탄수화물의 특징은 탄수화물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가볍게 1번에서 출제할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 지질. 자, 지질 그러거나 우리는 다른 말로도 표현 많이 하죠. 뭐라고 돼? 지방 이렇게도 얘기하죠. 지질 또는 지방 그럽시다. 보통 우리가 지방에는 지질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지. 됐니? 그래서 지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방 그러면 어때야 돼? 중성 지방을 지질이라고 보통 해. 그러니까 지방에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 그러면 몇 가지야? 그냥 평균적으로 중성 지방을 지방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봐. 이 중성 지방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지. 뭐 있어? 물에 안 녹아. 알겠니? 그 지방은 뭐에 안 녹아? 물에 안 녹는 거야. 그럼 뭐에 녹아? 그래, 기름에 녹는 거야. 기름을 과학적 용어로 뭐라 그래? 유기용매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내가 잠깐만 얘기하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질, 지방 얘기하니까 됐어요? 지방에는 가장 크게 보면 동물성 지방이 있지. 그 다음에 식물성 지방이 있어. 식물성 지방.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그럼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여러분들 봐. 식용유 있지? 뭐야? 신경성. 그래, 지방이야. 식용유. 뭐 있어? 참기름, 들기름. 다 지방 덩어리야. 근데 식물성 지방은 뭐지? 그래, 봐. 상온에 내놨을 때 고형화되지 않아. 고형화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고체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물성 지방이라는 건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어? 올리브유, 식용유, 들기름, 참기름 다 지방이야. 알겠니? 근데 병에 담아 상태에 있을 때 어때? 담아두면 액체잖아. 그럼 동물성 지방은 뭐야? 그래서 상온에 두면 고체화, 고형화되는 거야. 여러분들 뭐 형편이 어려워서 규정아 삼겹살 먹어봤어? 먹어봤어? 형편이 괜찮은 애가 왔는데 오 우리 삼겹살 먹는 남자 들어왔어. 이야 됐어? 삼겹살 구우면 뭐 나와? 기름 나오겠지? 그 기름 컵에다 받아두면 어떻게 되지? 굳어지지? 그런 것들을 동물성 지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동물성 지방이 몸에 해롭다 그러지? 왜 해롭다 그러는 거야? 그래, 그게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된 이후에 내 혈관에 들어와서 됐니? 그 혈관에 굳어버릴까 봐 이렇게 굳어버린단 말이야, 동물성 지방들은. 그럼 혈관이 좁아지겠지.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높아지겠지. 고혈압을 유발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방 그럴 때는 크게 나눌 때 됐니? 동물에서 뽑아냈느냐 식물에서 뽑아냈느냐라고 나누는 경 아니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느냐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느냐 그걸 가지고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그러는 거야. 다시 하나.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리고기는 몸에 좋아. 오리 기름은 먹어도 된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래? 그래, 아까 말한 삼겹살을 구웠을 때 나오는 기름을
컵에 담아두면 고형화되는데 오리 기름은 컵에 담아놔도 고체화되지 않아. 마치 동물성 기름인데 식물성 기름 같은 형태를 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오리 기름은 몸에 좋다.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다. 알겠니? 몸에 좋은 기름은 없어. 알겠니? 선생님 몸매가 왜 완벽한지 알겠지? 기름으로. 됐니? 완벽한 이론이 습득되어 있어서 됐니? 됐니? 또 인터넷 보고 졸라 댓글 쓰겠네. 아유. 됐니? 니네 현장에서 보면 끝장이야. 선생님이 카메라 바를 좀 안 받아서 그렇지, 그지? 전번에 댓글 어떤 새끼가 그러잖아. 내가 이 앞으로 갔는데 댓글에다가 대가리 졸라 크네라고 써가지고 야, 이 새끼야, 카메라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야. 됐니? 선생님 머리가 이게 주먹만 한데 그 댓글 쓴 새끼 찾아갖고 어떻게 내가 죽여보려고 했는데 찾을 방법이 없네. 딴 데 가봐. 이거 보지 말고, 그지? 아무튼 뭔 얘기하다 이러냐? 지방 얘기한 거야, 알겠니? 자, 계속 갑니다. 그래서 과학을 배운다라는 거 무슨 뜻이야?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있자라는 거야. 알겠니? 내가 재수생 가르치는데 재수생 새끼들도 지방이 뭔지 모르는 애들 가끔 만나. 알겠니? 동물성 지방이 뭔지 식물성 지방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을 가끔 만난다고. 됐어요. 가자. 됐니? 야, 니네 부탄자야. 저 애들도 별로 없는데 왜 부탄자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사납게 그러잖아. 아니, 손절할게.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애들이 지방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되게 좋아한다, 알겠니? 이 시간 많아. 그 네 거 만져, 네 거 왜 남의 거 지방을 만지고 그래? 자, 갑니다. 두 번째 지방 얘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물에 잘 안 녹아. 그럼 유기용매에 녹아. 즉 뭐야? 기름에 녹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에 지방은 잘 안 녹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의 종류인데 이야기하려고 그래. 됐니? 자, 봐. 중성지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을 중성지방이라 그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한 분자에 뭘로 되어 있어? 글리세롤과 세 분자에 뭘로 되어 있어?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지방은 생긴 모양이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띈단 말이야. 근데 이건 그닥 중요치 않은데, 물론 이 그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고, 지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야? 그래, 에너지원인데 잘 봐. 무슨 에너지원이야? 2차 에너지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원을 쓰는데 주 에너지원이 뭐야? 포도당이야.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다 쓰고 남으면 모자르면 어디서 끌어다 쓰는 거야? 지방에다 끌어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차 에너지원이지. 그럼 얘가 2차 에너지원이니까 어떤 역할을 해? 그렇지, 저장 기능이 뛰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과 지방을 먹으면 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아, 탄수화물은 뭐 해야 돼? 즉각 내가 쓰니까 에너지로 바로 준비해야 되겠지. 그럼 지방은 탄수화물이 다 떨어지면 써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들어오면 첫 번째 무슨 역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장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밥과 지방을 같이 먹으면 얘는 저장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저장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야. 2차 에너지원이거든. 됐어요? 그 다음에 지방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뭐 있어야 돼?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이고 쉬운 말로 할까? 지방은 열 전도율이 없어. 열 전도율이 없다는 건 열을 전달하지 않아.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곰 발바닥은 뭘로 돼 있을까? 엄청 두툼한 지방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곰들이 빙산 위를 걸어다녀, 얼음 위를 걸어다녀도 이 얼음이 아무리 차가워도 자기 체내의 그 냉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야. 왜? 지방은 열 전도율이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곳에 사는 고래나 펭귄 같은 것들은 그 체내에 지방층을 두껍게 가지고 있는 거야. 밖이 춥지. 그 냉기가 나의 지방층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 두툼한 무슨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지방층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반대로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돼야 돼? 밖에가 덥지. 그러니까 내 몸도 덥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체온을 낮춰야 되지. 내 체온을 낮추려면 내 몸의 열을 방출해야 되는데 내가 두꺼운 지방층으로 가지고 있으면 열이 전달이 안 나가겠지.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지방층을 두껍게 갖고 있는 거고,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지방층이 얇은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에스키모인들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두툼하단 말이야. 하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 보면, 물론 좀 못 먹어서 마른 수도 있겠지만, 내가 식량에 먹는데 큰 부담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때? 지방층이 거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다고? 열 전도율이 매우 떨어지는 거야. 내 말 이해갔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얘는 저장 에너지원인데 얘는 1g당 뭐 이 정도 알고 있지? 중학교 때부터 나왔을 거야. 뭐지? 에너지율이 높아. 보통 탄수화물은 1g당 얼마 에너지를 쓸 수 있어? 4kcal를 쓸 수 있는데 얘는 1g당 얼마 에너지 쓰는 거야? 9kcal 에너지라는 거야. 9kcal 에너지를 쓸 수 있어. 이게 고에너지원을 저장할 수 있다고.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무슨 뜻도 되지? 살 빼기 어렵다는 소리야. 왜 그래? 아니 9kcal만큼을 내가 뛰어야 지방 1g 빼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내가 4kcal만 에너지를 써도 1g이 빠지는 반면에 지방은 9kcal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1g 빠지는 거지. 그래서 살 빼는 게 어려운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의 운동을 해야 지방층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알겠니? 그 어려운 일을 가우스는 항상 잘 해냈잖아. 이렇게. 됐니? 난 이렇게 항상 어려운 일을 해내. 별로 감동을 안 받네. 그런 새끼들. 됐니? 감동을 안 받아. 감동을. 됐어요? 그래서 중성지방이야. 그래서 보통 지방 그러면 큰 뜻이 없으면 중성지방을 지방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쟤네 주요 에너지원이야. 두 번째, 우리가 지방 그러면 우린 이건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적 있을 거야. 지방 그러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중성지방을 논하진 않았었단다. 통합과학에서 뭐 배웠어? 그래, 인지질을 배운 적 있어. 인지질.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세포를 배운 게 아니라 뭘 배웠지? 세포의 막구조를 배운 적이 있어. 세포 막구조. 그래서 인지질은 지방층인데 세포막을 구성한다고, 또는 핵막을 구성한다고, 또는 생체막을 구성한다. 생체막 무슨 뜻이야? 생물의 몸, 제자를 쓴 거야. 생물의 몸의 막을 생체막이라 그래. 그래서 생체막은 주로 뭘로 돼 있어?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요거 요걸 지질. 근데 지질의 차이점은 지방산이 아까 얘는 몇 개 붙어 있었어? 3개 붙어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랬어? 중성지방이라 그랬었지. 근데 인지질은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두 분자의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지. 여기에 요거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곱게 뻗어 있는데 얘는 약간 기울어져 있지. 얘가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뭐지? 세포막을 구성할 때 살짝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가 뭐야? 그치, 틈이 벌어져 있어. 세포막에 틈이 벌어져 있다고 그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을 통해서 뭐가 다닐 수 있어? 물질이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세포막의 기본 구조물이 뭘로 돼 있어?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다라고 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건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지방이 두 번째는 뭐야? 한 분자의 글리세롤과 두 분자의 지방산. 그 다음에 요거 지방산은 어떠니? 글리세롤이 그림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인지질이라 그래. 인지질 지방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친수성 무슨 뜻이야? 물과 친한 거지. 근데 지방은 전부 다 뭐야? 물과 친하지 않아? 물과 친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소수성이라 그래. 근데 인지질에서 이 인은 약간 극성 성분이야. 그래서 친수성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아이고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 스테로이드. 지방 성분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여러분들이 안 배웠는데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거야. 화학에서 배우는 거야. 탄소화합물의 고리화합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녹말처럼 탄소가 하나, 둘, 야 우리 이건 배웠지? 통합과학에서. 탄소는 결합 몇 번 해? 4번 한다. 근데 4번을 하는데 탄소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갈 수도 있고 탄소가 이중결합할 수도 있고 탄소가 이렇게 삼중결합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직선형 구조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탄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각형이나 육각형으로 이렇게 고리 형태로 이루어졌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탄소 고리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됐니? 스테로이드는 이 고리 형태의 탄소화합물 4개가 붙어있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야.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고. 이 스테로이드가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는 통합과학에서는 얘기 안 한 거야. 우린 세포막에 뭐 있어야 돼?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렇게 돼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있지? 단백질이 있다고 배웠었지. 통합과학에서. 됐니? 그래서 여기에 인지질 이중충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뭐 이렇게 해서 콩콩콩 받겠다 그랬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여기 있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는 거야? 그 세포막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그래, 스테로이드 지방 성분이 삭삭삭삭 박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가 어디에 있어? 됐니? 어디에 있어?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은 인지질과 함께 여기 있네. 콜레스테롤이야. 됐니? 스테로이드하고 콜레스테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거의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됐니? 다만 스테로이드제가 됐니? 이 콜레스테롤이 어때? 훨씬 더 많이 연결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어떻게 돼야 돼? 덩어리가 큰 거야. 됐니? 이걸 좀 더 뭐야?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어. 구조는 거의 같아. 됐니?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 콜레스테롤, 인지질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외우셔야 돼요. 스테로이드는 분명히 뭐야? 지방 성분이지. 근데 봐라. 호르몬하고 호르몬이네.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지? 우리 호르몬 배웠잖아. 전담로서.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야? 그러면 안 되지. 호르몬의 주성분은 뭐야? 단백질이잖아. 모든 호르몬은 단백질이잖아. 알겠니? 근데 무슨 호르몬만? 그래, 성호르몬. 됐니? 성호르몬. 뭐야? 스테로이드니까 뭐 했어야 돼? 그렇지. 뭐라고? 인지질? 지질. 지방 성분이라고. 지방 성분이라고. 알겠니? 지방 성분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한참 2차 성증기지. 2차 성호르몬이 가장 왕성한 시기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야?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될 텐데 그 중에서도 성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될 때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나이 때 음식 뭐 먹을래? 그러면 뭐야? 고기. 그 당연한 거야. 너희들 자체가 뭐야? 지금 한참 뭐가 나타나야 돼?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몸에서 계속 뭘 땡기는 거야? 지방이 흡수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먹고 싶어? 고기. 근데 너희들 친구들한테 뭐야? 뭐 먹으러 갈까? 했더니 나 샐러드. 그러면 이상한 새끼야. 알겠니? 선생님 나이쯤 되면 뭐 먹으러 가? 샐러드. 됐니? 선생님 나이 때 뭐 성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겠어? 알겠니? 그 다음에 부신 겉질 호르몬. 됐니? 겉질. 에스트로겐. 알겠니? 에스트로겐 아니잖아.
겉질에서 뭐 나오니? 에피네프린이 나오겠지. 속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이 그렇지. 속질에 나오는데 겉에는 뭐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제 큰일 났네. 됐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돼야 돼? 지방 호르몬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호르몬 성분에서도 뭐 나온다고? 지방 성분이 있는 거란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지방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중성 지방. 인지질 그럼 뭐야? 세포 막성분. 됐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럼 뭐야? 성호르몬이나 부신 겉질 호르몬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지방입니다.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 2차 에너지원이야. 됐어요? 뭐 이런 건 그냥 암기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나와서 조금만 하고 갈게요.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거 또 나오겠네요. 뭐 있어? 지금 왜 또 나오는 거야?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지? 생물체. 부성물질이잖아. 그러니까 생물체는 뭘로 돼 있어? 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됐니? 그 중에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는 건 물과 단백질이 되겠지. 됐니? 우리 물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단백질이야. 단백질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할 거야. 단백질 뭐 있어? 단백질의 이걸 뭐지?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를 뭐라 불러? 단백질의 단위체를 뭐라 부르지? 아미노산. 아미노산 어떻게 생긴 거야? 자, 간다. N에 H 하나, H 하나. 됐니? 이 N에 H 두 개가 붙어 있지? 얘 이름 뭐야? 얘 이름 뭐야? 얘 이름이 아미노기야. 얘 이름이 아미노기야, 아미노. 얘가 아미노기가 얘 이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중심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C에 여기 C가 있어. C 여기에 C가 있고 요 O가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요거 OH가 붙어 있어야 되겠지. 요거 이름은 뭐야? 이거 카복실기야. 이 카복실기야. 카복실기가 되는 거지. 요 카복실기가 어떠한 특징을 갖지? 얘가 산성의 특징을 가져. 얘가 산성의 특징을 가져. 됐니? 그래서 이 카복실기가 산성을 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부를 때 뭐라 불러? 산 그래 버리는 거야. 산 그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이 아미노기하고 산을 가졌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산이야.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지. 뭘 알고 있냐면 요 아미노기가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이야. 그래서 아미노산은 되게 독특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뭐의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성도 있고 염기성도 있어. 산성과 염기성을 다 가지고 있지. 우린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양쪽성이라 그래. 그래서 아미노산이 양쪽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얘가 뭉쳐서 뭐 되지? 단백질 되겠지. 그래서 이 단백질은 산 구조물과 염기 구조물을 다 가지고 있어. 그 단백질은 뭐에 녹아? 산성에 녹아. 단백질은 뭐에 녹아? 염기성에도 녹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피부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피부는 뭐에 녹아? 산성에 녹는 거야. 피부는 뭐에 녹아? 염기성에도 녹아.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를 세척할 때 항상 뭘로 써야 돼? 중성으로 씻는 거야.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비누는 살짝 염기성이야. 비누가 살짝 염기성인 이유도 잠깐 얘기하면 왜 그래? 산성보다는 이 단백질이 염기성이 더 잘 녹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우리가 비누를 사용하는 건 뭐야? 내 손이나 몸에 세균이나 몸에 유해한 단백질이 묻어올 수도 있겠지. 바이러스나 세균에. 그래서 선생님이 손을 비누로 씻으면 손에 있는 다른 생물의 단백질을 다 녹이기 위함인 거지. 그래서 선생님 손에 세균이 있는데 비누로 씻으면 그 세균이 다 죽는 거야. 알겠니? 그 집에 비누 다 있지?
어떤 애들 그런 비누 있는데 어떤 광고 봤는데 됐니? 우리 집은 중성 비누 써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알겠니? 그럼 속으로 뭐 하면 되겠어? 중성을 써. 됐니? 그래. 중성 비누 쓰면 안 돼. 알겠어요? 무슨 비누 써야 돼? 염기성 비누를 쓰는 거야. 됐니? 아무튼 가자.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미노기 또는 부를 때 뭐라고 불러? 아미노산. 요게 뭐가 돼야 돼? 단위체가 되는 거야. 누구의 단위체가 되는 거야? 단백질의 단위체. 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야? 중심탄소야. 이 중심탄소는 잘 봐. 아미노산은 NH2하고 COOH는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봐. 중심탄소에 H는 고정적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는 결합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심탄소가 하나는 아미노기와 하나는 카복실기와 하나는 수소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제 이름은 곁사슬이야. 그리고 저 곁사슬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야? 20가지야. 알겠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몇 가지야? 20가지가 되는 거지. 20가지.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뭉치는 단원이 중요하지. 얘가 뭉친단 말이야. 그래서 N에 H 하나, H 하나, 여기에 중심탄소, 우리 곁사슬로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됐니? 요걸 외우는 거야, 지금부터는. 그래서 나 아미노산이지. 얘네 둘이 중합하는 거야. 중합. 그래서 어떤 원리로 중합하는 거야? 여기에 뭐 있어? OH. 여기에 뭐 있어? AH. 그래서 자, COOH에서 뭐 빠져? OH 빠지고 NaHH에서 뭐 빠져? H 빠지겠지? 그리고 얘네 둘이 빠져나오면서 붙어서 빠지는 거야. 그래서 너랑 나랑 빠지자 그러는 거지. 그 빠질 때 뭐 빠진다 그래야 돼? 물 빠지는 거야.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물 빠지는 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탈수. 알겠니? 탈수. 그래서 얘를 탈수 합쳐지는 걸 뭐라 그래? 중합. 됐니? 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탈수 중합이 일어나는 거야. 물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중합된다. 그럼 빠지고 남으면 그림 그려봐. 요 C하고 O가 남겠지. 그래서 C하고 O는 남았어. 여기 H, OH 빠졌고 여기서 H 빠졌으니까 뭐 남아야 돼? N 남고 여기에 뭐 남아야 돼? H가 남았겠지. 이렇게 H 남았겠지. 그래서 얘 빠진 자리에서 요 공유결합과 요 공유결합이 만나서 이렇게 되겠지. C와 N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우린 이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그래?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지.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야. 펩타이드.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펩타이드.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는 무슨 중합? 탈수 중합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펩타이드가 어때?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펩타이드가 끝도 없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그걸 우리 뭐라 불러? 폴리. 폴리가 무슨 단어야? 매우 많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하면 뭐 만들어진다고?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이 형성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물론 반대도 되겠지. 아까 했지. 단백질 이제 한글로 쓰자. 길다. 자, 봐.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을 끝도 없이 만들면 뭐 만들어진다고?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지. 단백질. 됐니? 그러면 아미노산이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 중합.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미노산의 중합체. 뭐야? 단백질.
그러면 반대로 갈 거야, 나 지금.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 나와? 아미노산이 나오겠지. 됐니?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우리 인간의 몸에서는 소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소화되면 뭐가 만들어져?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겠지. 이 아미노산을 우리 뭐라 불러? 단위체. 그러니까 가장 작은 덩어리를 단위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의 다시 단백질의 단위체를 뭐라 그래? 아미노산. 아미노산의 중합체를 뭐라 그래? 단백질.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중합체하고 단위체라는 단어가 이번 시험 문제 일단 요 단원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아까도 했지. 녹말의 단위체 뭐야?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 녹말의 단위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포도당. 포도당의 중합체 뭐야? 그러면 녹말. 포도당의 중합체 그럼 뭐가 돼야 돼? 글라이코젠. 알겠니? 포도당의 중합체 그럼 하나 더 있겠네? 셀룰로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미노산의 중합체 누구야? 단백질. 단백질의 단위체 누구야? 아미노산. 우리는 이렇게 부르겠지. 단백질이 소화되면 뭐 만들어져? 아미노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먹어? 단백질을 먹겠지. 그럼 너희들이 단백질을 먹으면 너네 몸에서는 뭐가 만들어지겠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 아미노산을 뭐 하지? 흡수해서. 알겠니? 니네 몸에서는 새로운 뭘 만들어내는 거야?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다시 해볼게.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나고 소고기 먹으러 갈 거야. 난 형편이 좋으니까. 12시든 뭐 1시든 뭐 형편이 좋은데 소고기 아무 때나 가서 먹으면 되지. 됐어? 소고기 먹어봤어? 네. 형편이 좋아? 야, 앞에서 깝치는 애 하나 있다. 얘 조금 있으면 뭐 하겠어? 죽어요. 죽는다, 알겠니? 깝치다? 죽는 거야. 깝치지 마라. 알겠니?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으면. 깝친다, 씨. 뒤질라고. 설마. 됐니? 간다. 다시 보자. 나 바빠. 알겠니? 자, 봐. 이따 선생님 수업 끝나면 몸으로 간다고? 소고기. 그럼 소고기가 뭐 되겠어? 소화. 그럼 소화되면 내 몸에서 뭐 만들어지겠어? 단백질. 아미노산. 그럼 내가 그 아미노산 가지고 뭐 만들겠어?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 단백질로 뭐가 되겠어? 자, 이제 간다. 단백질의 기능, 체, 구성물질. 알겠니? 그 내 몸뚱어리는 뭘로 만들어진 거야? 단백질을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은 몇 차 에너지원이야? 3차. 1차 에너지원 뭐야? 포도당. 포도당. 2차 에너지원 지방. 지방. 3차 에너지가 단백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로 뭐 하는 거야? 내 몸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섭취를 제한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내 몸의 구성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지고 손톱 발톱이 잘 안 자라고 머리카락에 생기가 없고 머리카락도 단백질, 피부도 단백질, 손톱 발톱도 단백질이거든. 내 말 이해됐어요?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야. 단백질.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잘 봐.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야? 맨날 나오는 거잖아. 아미노산의 종류는 몇 가지야? 20가지야. 근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야?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야? 단백질의 종류는 안 써놨는데?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야? 단백질의 종류는 몇 가지야? 무한 가지야. 아직 인간이 밝혀낸 단백질의 종류는 채 1%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해 잘 못하는 친구들 있는데 니네 영어 잘해? 영어에 스펠링 몇 개 있어? 스펠링 몇 개인지 몰라? 26개. A에서부터 Z까지 스펠링 몇 개 있어? 26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26개의 스펠링이 붙지.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 단어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단어는 몇 개가 있어? 그래, 무한 가지 수만큼 있잖아. 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그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겠지. 넌 스펠링 몇 개가 붙어야 단어가 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2개 붙어도 되고 3개 붙어도 되고 10개 붙어도 되고 심지어는 뭐야? 수십 개의 스펠링이 붙어서 하나의 단어가 되는 것도 있지. 아미노산 몇 개 있었어? 아까 아미노산 20개의 아미노산이 있었던 거야. 아미노산. 그러니까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 돼야 되겠지. 근데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붙어야 돼? 그래, 무한대로 그냥 붙는 거야. 3개 붙어도 되고 10개 붙어도 되고 100개 붙어도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그러니까 단백질의 종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무한 가지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의 피부도 어때? 단백질인 건 알겠지만 니네 단백질과 나의 단백질은 피부 단백질이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이건 고1 때 배웠잖아. 뭐가 다른 거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다른 거라고. 알겠니? 만약에 이런 건 만약에 선생님의 피부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정밀하게 내가 알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렇지. 내 피부를 공장에서 만들 수 있지. 근데 피부 단백질은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안다면 그럼 공장에서 그 아미노산을 그대로 배열 순서대로만 묶으면 단백질 만들어지겠지. 그럼 수님 피부 단백질이 그대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내가 피부가 나중에 망가지면 그 아미노산 배열 순서대로 갖다가 붙이면 내 거잖아. 그럼 뭐가 해결이 되겠어? 그렇지. 인간의 노화가 해결되겠지. 요즘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신단다. 알겠니? 그래서 단백질 배열 운동을 하는 거야. 연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단백질, 피부 단백질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아미노산 배열 순서만 알아낸다면 피부 노화를 없앨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걸 연구한대. 아무튼 뭐야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돼. 자, 계속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쉽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미노산이 1차적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는 거야. 뭐 똑같은 거야? 영어랑 똑같겠지. 영어도 마찬가지지. 스펠링이 쭉 연결되면 뭐가 돼야 돼? 단어가 되겠지. 그 단어가 일렬로 쭉 연결되면 뭐가 돼야 되겠어? 문장이 되겠지. 문장 구조야. 문장 구조. 우리도 이건 화학에서 배우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일렬로 배열할 수가 없어. 아미노산이 일렬로 배열되면 어떻게 돼?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인력이라는 게 있어. 그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꼬여지는 거야. 마찬가지지. 우리도 글을 쓰면 문장이 있겠지. 근데 문장이 일렬로 배열될 수는 없지. 어디서 문장을 이어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줄로 만들고 문단으로 만들어야 되겠지. 이게 2차 구조물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하나의 단락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우리가 그 단락을 가지고는 글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 단락이 여러 개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3차 구조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자, 다시 폴리펩타이드, 펩타이드 아까 얘기했지? 펩타이드가 뭐지?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이지. 근데 폴리가 붙었으니까 무슨 뜻이지? 매우 많은 펩타이드가 연결된 거지. 그래서 1차 구조물, 그래서 구분형이 되면 2차 구조물, 이게 3차 구조가 되면 비로소 어때? 입체 구조가 되는 거야. 그럼 입체 구조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이제 어때? 이 단백질로서의 어떤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3차 구조물이 기능이 나타나는데 그 기능이 나타난 것들이 여러 개 모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본격적으로 단백질이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피부, 얘는 뭐라 그러면 돼? 피부 단백질. 얘는 피부, 얘는 피부 단백질. 그래서 3차, 4차부터 어떻게 돼? 단백질로서 기능과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단백질이 이렇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2차, 3차 성질이 나타나는 건 3차부터야. 근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단백질의 기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입체 구조는 3차 구조가 되는 거지. 3차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설정되고 생물체를 구성하죠. 우리 이번
저번 시험에서 배웠던 거지? 뭐 만들어 단백질로? 효소, 뭐 만들어? 호르몬, 물질 대사, 생리작용 하겠지? 우리 단백질로 뭐 만들었어? 항체 만들어졌어. 그리고 마지막이야. 몇 차 에너지원이야? 3차 에너지원이야. 됐니? 언제 에너지원을 쓰는 거야? 지방도 탄수화물 없고, 그렇지. 지방도 떨어지면 그때 단백질을 꺼내다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알겠니? 지방 다 떨어진 다음에 3차 에너지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단백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운동을 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운동하거나 헬스하는 애 중에 제일 유명한 애로는 선생님 친구 중에 종국이라고 있어. 알겠니? 종국이 알아? 한 남자가 있어 하고 막 졸라 뛰어다니는 애 있어. 알겠니? 있어. 그런 애 있어. 뭐 재석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뭐 런닝하고 맨하고 막 이런 애 있거든. 알겠니? 걔 맨날 뭐만 먹어? 단백질 쉐이크 그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서 뭐 해? 운동 운동한단 말이지. 근데 왜 단백질 쉐이크를 먹냐고? 에너지 왜? 내 체구성 물질에는 내 몸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지만 에너지를 쓰는데 뭘로 쓰고 싶은 거야? 그렇지. 지방으로 쓰고 싶은 거야. 지방을 태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지방을 태울 때 아예 굶으면서 운동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내 체구성 물질인 내 몸을 에너지원을 갖다 쓸어 쓰겠지.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서 에너지로 쓰면 지방을 태우고 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내가 먹었으니까 그걸로 내 몸은 구성하고. 알겠어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먹으면서? 단백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유명한 말도 있지. 그런 다이어트를 뭐라 그래? 황제 다이어트라 그러잖아. 알겠니? 뭐만 먹어? 살코기만 먹는 거지. 순살코기, 지방이 하나도 없는 거. 뭐 있어? 닭가슴살. 그 다음 뭐 있어? 소고기, 빨간 곳. 지방이 전혀 없는 애들만. 알겠니? 그래서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 해서 그걸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됐니? 오늘부터 고기만 드세요. 그리고 요거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자.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시험에 나오는데 뭐냐면 우리 옛날에 한번 했던 거야. 근데 여기 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사니까 단백질만 먹었을 때 가장 큰 건 뭐야? 단백질 구성 원소에 뭐가 있다는 거야? 질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질소 원소가 소화가 되지. 이 질소 원소가 소화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암모니아가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만 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겠다고 계속 단백질만 먹으면 어떻게 생겨? 내 몸에 뭐가 생겨? 암모니아가 생기는 거지. 그럼 암모니아는 이건 배운 거야. 간에서 뭘로 바꿔? 그렇지. 간에서 요소로 바꾼다. 그 요소가 콩팥을 통해서 뭘로 나와? 소변으로 나오는 거지. 이 정도는 알자. 알겠니? 그래서 내가 단백질만 먹고 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오줌이, 독한 오줌이 나는 거야. 알겠니? 아주 진한 오줌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육식동물의 오줌은 굉장히 어때? 독한 거야. 냄새도 많이 나는 거지. 그래서 초식동물의 오줌과 육식동물의 오줌은 달라. 알겠니?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지. 그래서 강아지 사료가 많이 초식화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강아지 사료가 너무 육식화되면 어떻게 되겠어? 강아지가 오줌 싸고 나면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 사료도 되도록이면 어떻게 돼야 돼? 식물성 단백질을 먹이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혹시 몰라서 단백질 하면 여기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단원 나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